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츄쌤의 신나 사회문화 이제 세 번째인가요? 개념 설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토요일 아니 이제 일요일이죠?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선생님이 이거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신나 사문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촬영한 동영상,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동영상,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가지 자료들, 노트 자료들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가입을 해서 그 많은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입 안 한 사람은 빨리 가입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사회문화현상의 올바른 탐구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8가지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반성 성찰적 태도, 조화 중시 태도, 총체적 태도, 윤리적 태도, 이 8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개념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쉽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수능 출제자가 좀 문제를 좀 꼬아서 내면은 의외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험적 태도입니다. 자, 경험적 태도는 말 그대로 사회과학자는 무조건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가능한 자료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윤리학적 용어로 형이하학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겪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경험이 안 되는 현상을 연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연구 태도이고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험 안 되는 현상을 우리는 윤리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형이상학적, 그래서 뭐 지옥, 천국, 귀신, 하나님, 초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어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든 보이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런 거는 경험이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신학과가 있죠. 신학과가 있고 있지만 그래서 학문이지만 신학은 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사회과학으로 연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보죠. 자, 과학과 상식의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과학은 확인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동설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절벽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합니까? 지구가 돈다. 우주는 가만히 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확인 가능한 것이 되겠죠. 자, 근데 중세시대 때는 다수가 잘못 알고 있었죠. 지구가 네모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다수가 아는 것인데 확인은 안 돼. 근데 다수가 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시대 청동설은 확인은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상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과 상식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관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객관적 태도는 뭐냐면
제3자 입장에서 연구자의 편견, 주관, 가치, 선입견, 이해관계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연구자지만 그 연구를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조작하거나 나의 생각대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객관적 자료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적 연구 방법 배울 때 가치 배제, 가치 중립 이거 배웠었죠? 이 단계 어떤 단계였습니까?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배웠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 사실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건 확인이 가능한 거. 그래서 틀렸다 맞았다. 자,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참인 사실이죠. 그쵸? 근데 이걸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거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거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인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사회과학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이것은 사실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뭐뭐 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야 했었다. 뭐 이러한 것들. 사람의 생각, 그런 기대, 가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가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가치가 들어간 윤리는 학문으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과학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개방적 태도인데 여러분들이 이 개방적 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방적 태도하고 상대주의적 태도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문제를 접하게 되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이걸 설명을 들으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개방적 태도는 과학의 영역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맞고 틀림이 있는 이런 과학의 영역에서 사용이 되는 갖춰야 될 그런 태도인데 어떤 거냐면 연구자가 자신의 결론을 절대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어. 이것을 그냥 단지 가설로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 박사 알아? 최고의 우주학자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자기가 우주에 대한 이론을 내놓았는데 90년대까지 자신의 이론을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근데 90년도에 어떤 사람이 조목조목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런 이론을 반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 사람은 스티븐 호킹 박사야.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개방적 태도를 가진 과학자였는데 아무도 자신의 그런 거를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는 문화의 영역에서 쓰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맞고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거 맞았다고 할 수 있어?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정답이 없는 거죠. 프랑스인들이 달팽이 고기 먹는 거 맞았어? 틀렸어? 정답이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옷을 다 벗고 다녀. 맞았어? 틀렸어? 정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맞고 틀림이 없는 문화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지 않죠. 왜 그런 거죠? 정답이 없습니다. 자연 환경이 틀리고 살아온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사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객관적 태도는
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주로 실증적 연구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상대주의적 태도는 지금 배운 상대주의적 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로 해석적, 실적 연구에서 많이 요구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주의적 태도하고 개방적 태도의 차이점은 뭐냐? 개방적 태도는 과학의 영역, 옳고 그름이 있는 과학의 영역,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는 문화의 영역에서 옳고 그름이 없다. 항상 다른 문화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성성찰적 태도입니다. 자, 반성성찰적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생각하지 않고 현상 이면의 내적 의미, 인과관계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 활용해서 사회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오펜하이머가 어떤 사람이야? 핵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오펜하이머한테 왜 그렇게 위험한 걸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죽게 했냐?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아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것을 핵을 쏠지 안 쏠지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죠. 이 사람은 어떤 태도가 부족한 거야? 반성 성찰적 태도가 부족한 겁니다. 반면에 노벨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다이나마이트가 좋은 데 이용이 되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로 사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걸 반성해서 이 사람은 뼈저리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벌어들인 그 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이 사람은 반성성찰적 태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래서 다양한 가치나 갈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사회는 어떤 쪽이 옳은 게 아니라 여러 입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 그래서 사회는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태도가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가 되겠죠. 자, 다음은 총체적 연구 태도인데 여러분들 총체적 연구 태도는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었지? 문화의 속성 중에서 전체성과 관계가 있는 거죠. 글씨를 쓰고 싶은데 선생님이 장비가 아직 안 와서 지금 마우스로 써서 되게 삐뚤삐뚤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총체적 연구 태도는 사회의 여러 구성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어떤 사회 현상이라도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 문화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특정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총체적 연구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리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윤리적 태도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사자는 연구 설계와 자료 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뭐 자료에 어긋나게 연구 결과를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속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수치심을 유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먼저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밝히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조사 대상자가 허용할 경우에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뭐 중간에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정치적 선거운동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연구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를 속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014년 수능시험 문제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공부하기는 쉽고 당연한 그런 내용이어서 학생들이 소홀한데 막상 문제로 나오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쉬울 건데 좀 꼬아서 내면은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가 있겠죠. 자, 가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한 설명.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확정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보고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사회과학에 관련된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런 입장을 존중해주는 태도다. 이것은 어떤 게 되겠어? 개방적 태도가 되겠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회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상대주의적 태도다. 자, 그래서 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는 개방적 사고, 개방적 태도. 나는 상대주의적 태도죠. 나는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 사회 다른 사회의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죠. 자, 가는 현상을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파악하는 태도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객관적 태도죠. 위에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나는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나는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위의 내용과. 자, 가는 나와 달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한다. 가는 나와 달리 이거는 반성적 성찰적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자, 4번. 나는 가와 달리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자, 이것이 맞는 이야기죠. 자, 다른 나라의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옳고 그름이 없는 영역에서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 나는 제3자의 관점. 가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은 여러분들 상대주의적 태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자, 나는 제3자의 관점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제3자의 관점은 어떤 태도입니까? 제3자의 관점은 객관적 태도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객관적 태도가 제3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